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변호사님께 연락드리기 어렵게 인터뷰 요청을 승낙해 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평소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주인공 법무법인 유광소속 변호사이신 이주영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법에 사각지대에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업무 중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혼 소송이랑 상간 소송에 대해서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 사실혼 관계도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혼 소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을 종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굳이 이혼 소송을 통해서 그 혼인관계를 종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혼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혼인 해소에서도 재산분할 또 위자료 부분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어서 사실혼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청구가 필요하고, 또 사실혼 파트너에 누가 책임이 있는 것인지를 따져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부부가 아니라 이혼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그렇다면 상간 소송은 가능한가요? 상간소송 가능하지요. 법률원에서도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상간녀 또는 상간녀남이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그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사실혼 관계도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또는 어떤 여자가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면 그 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는 이혼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사실혼 관계는 이혼 소송이 필요 없다. 필요 네. 없다. 그리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다. 또 상간 소송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혼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보통 어떤 경우로 많이 찾아오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이 가장 많습니다. 또 그 외에도 배우자가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을 무시한다거나 또 폭언을 한다거나 심지어 폭행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될 것이고, 또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가 나에 대해서 폭언을 한다거나 또 무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쌓이면 또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또 배우자가 나의 부모에 대해서 무시를 한다거나 폭언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되죠. 부부 문제를 떠나서 부모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저지른 필연 행위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한때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뭐 길 가다가 어르신들한테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요. 배우자의 부모한테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앞 질문의 답변이 유책 배우자 사유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유책 배우자의 경우 재산 분할에도 혹시 영향을 미치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누구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지 이 문제는 위자료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나 또 혼인기간 중에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혼인 파탄의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재산 분할 시 얼마를 받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 기여도라는 것이 단순히 누가 얼마를 벌어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방이 재산 형성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중에 일방은 가사노동에만 매진하고 또 육아를 한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럼 배우자 불륜 상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 수위나 증거 수가 승소에 혹시 영향을 미칠까요? 증거의 숫자나 그 증거의 수위가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서 위자료의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손만 잡는 관계였고 식사나 차만 하는 관계였다고 하면 위자료 액수가 낮아질 것이고, 또 성관계까지 나아가는 관계였다고 하면 그 증거가 또 확보되는 이상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관계에 갖지 않은 불륜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정행위 개념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단순히 뭐 차나 식사를 하는 관계 또는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관계에서부터 흔히들 우리가 불륜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관계까지 나아가는 관계가 있을 것인데 그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보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어느 수위에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위자료가 달라질 것이고 또 수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았지만 식사나 또 뭐 가벼운 스킨십, 차를 마시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오래된다고 하면 또 위자료 액수는 또 그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간혹 뉴스에 보면은 가정폭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네.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일회성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건가요? 일회성 폭력의 경우는 그 폭력의 정도나 또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던 배우자가 갑자기 폭력을 행사했어요. 근데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사과하면서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나는 이런 걸 보고 신당해서 못 살겠다 이혼시켜 주십시오 법원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반성하는데 저렇게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다짐하는데 이혼을 시킬까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도면을 보면 딱 한 번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큰 경우 피해가 지나치게 큰 경우 예를 들어서 방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흉기를 들고 폭행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단 이번 한 번뿐이었고 상대방이 반성을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지만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혼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제가 맡은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사실 그러지 않았는데 집에 불을 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구치소에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너무 잘못했고 너무 우발적이었고 정말 미안하고 두 번 다시 살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해도 법원에서는 이러한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이혼을 시킨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예가 있습니다.